자주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 결혼 10년 차인 지영 씨는 요즘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죠. 남편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 균열.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전쯤부터 남편은 회사 일이 좀 많아졌어라는 말과 함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지영 씨도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지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 좀만 참아줘라는 남편의 말에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 씨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날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 보여.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바쁠 뿐이야 라며 대화를 회피했죠. 예전에 남편이라면 회사 일에 대해 이것저것 늘어놓곤 했는데 요즘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떠나지 않는 휴대폰. 더 이상한 것은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챙겨갔죠. 지영 씨가 여보 휴대폰 좀 빌려줄래? 내 거 배터리가 나갔어라고 하면 남편은 내 것도 배터리 별로 없는데라며 얼버무리거나 잠깐만 내가 대신 검색해 줄게라며 직접 해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지영 씨는 알 수 없는 충동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잠금 화면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결혼 기념일이었던 비밀번호가 이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 씨가 비밀번호 언제 바꿨어? 왜 바꾼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의 반응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랬나?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미안 까먹고 얘기 안 했네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죠. 갑작스럽게 달라진 외모. 그리고 3개월 전쯤부터 남편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편한 옷만 입던 남편이 갑자기 인터넷으로 새 셔츠를 주문하고 백화점에서 재킷을 사왔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외부 미팅이 많아져서라는 게 남편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서랍에서 본 적 없는 향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영 씨가 이거 새로 산 거야. 라고 물으니 남편은 그거 회사 후배가 선물로 준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향수는 명품 브랜드였고 회사 후배가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할 이유가 없었죠. 더 놀라운 건 남편이 헬스장에 등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건강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라며 주 3회씩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집에 늦게 들어왔고 운동복에서는 땀 냄새보다 샤워용품 향기가 더 강하게 났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마음. 무엇보다 힘든 건 감정적인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봐도 남편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지영 씨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을 걸어도 응, 그래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하면 요즘 좀 피곤해서라며 거절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자 지영씨가 우리 어디 여행 갈까? 라고 물었을 때도 올해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보내자라고 했죠.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먼저 여행지를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침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영씨와의 스킨십을 피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일부러 먼 쪽으로 돌아 누워 잤고 지영씨가 다가가면 오늘 너무 피곤해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예전처럼 늦잠을 자는 대신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로 나갔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또는 운전 연습 좀 하고 올게라는 말만 남긴 채였죠. 설명할 수 없는 지출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의문점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영씨가 생활비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던 남편의 급여 이체액이 줄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 방식이 바뀌어서라는 게 남편의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해? 나 의심하는 거야. 라며 오히려 화를 냈죠. 예전에는 카드 명세서를 함께 보며 지출 관리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혼자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평소 카드로 결제하던 남편이 ATM에서 큰돈을 뽑아가는 일이 잦아졌죠. 요즘 현금 쓸 일이 좀 있어서라는 말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씨가 무슨 일인데 현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라고 물으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할 때 내가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졌어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과도한 방어와 역공. 가장 마음 아픈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지영씨가 조금만 질문을 해도 남편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벌어오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간섭받아야 돼. 라며 화를 냈죠. 심지어 남편은 오히려 지영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 왜 그렇게 예민해? 갱년기야. 항상 나한테 뭐라고만 하네. 너는 완벽해. 나를 믿지 못하는 거면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지영씨는 어느새 자신이 의심 많고 예민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와서 지영씨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길고 구체적인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회의가 6시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장님이랑 식사하러 강남역 근처 일식집에 갔어. 거기서 프로젝트 얘기하다가 2차로 커피 마시러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팀 사람들이랑 마주쳐서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흔들리는 일상. 지영씨의 일상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까 신경 쓰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남편 생각이 났죠. 지금 정말 회사에 있을까? 누구랑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을 때 친구는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확실하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씨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동시에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많은 거겠지. 내가 오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이상한 일이 생겼죠.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진한 립스틱 자국, 차 안에서 발견된 여성용 헤어핀, 설명할 수 없는 주말 외출들. 하나하나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모이면 부정할 수 없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신뢰.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씨와 남편은 항상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 위에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죠.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심스러웠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상황. 매일 밤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지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우리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주변 사람들은 요즘 남자들이 다 바빠. 승진 준비하느라 그런 거 아니겠어? 라며 지영 씨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변화는 지영 씨가 가장 잘 알았죠. 이건 단순히 바쁜 시기를 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주해야 할 진실. 지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물론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이렇게 의심 속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중년의 위기, 개인적인 고민들. 지영 씨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역시 알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한쪽이 혼자 비밀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건 이미 진정한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다음 주말 지영 씨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비난이나 추궁이 아니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지금 우리 관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즘 당신한테서 많이 멀어진 느낌이 들어.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꺼낼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의심과 불안 속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지영 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최악의 경우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영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진실과 마주한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